트럼프의 재선은 유럽의 새로운 위기인가? 이것이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는 유럽 각국의 공통된 질문일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탈냉전기 시작 이후 어느 때보다도 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미국 유럽 관계에 불러올 파장은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트럼프 제1기 행정부 시기 대유럽 정책은 2010년 대유럽의 주요 안보 위기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었을 정도로 유럽연합, 북대서양조 약기구, 유럽 각국의 안보 정책 행위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트럼프의 나토 무용론이나 북대서양 조약제 5조 집단방위 조항의 조건적 적용 가능성 제기, 주동 미군 감축 시도,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친밀감 표시 등은 대서양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다.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 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의 초점이 대서양 동맹 복원이었을 정도로 트럼프 1기의 대서양 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훼손은 컸다. 결국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대유럽 안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될 것이다. 하나는 트럼프 취임 시점에 거의 3년 이경과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기여 수준을 유지, 축소 혹은 확대하는 것이다. 상기 두 영역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나토 나그 회원국이 직접적인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왔지만 미국이 주축이 된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영토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는 주력이 되어 왔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거나 휴지기에 접어들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외부적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위 향배는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수위와 성격, 유럽 방어를 위한 군사력 수준, 4대 서양 동맹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억제의 효과성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위 처리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트럼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당선 직후부터 트럼프 캠프 관련 인사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혹은 정전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최소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일단 취임 직후 신속하게 평화 협상에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평화협상의 당사자 역시 양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동기조를 깨고 직접적으로 전쟁 위 처리 문제에 관해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동학의 큰 변화 요인이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제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수용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평화협상에서 가장 가시적인 위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이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수복을 전쟁의 목표로 주장해와드나 현 시점에서 평화협상은 이를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을 압박한다면 러시아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협상의 두 번째 위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 이 영토의 귀속 주체 문제이다. 이 영토가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광활한 영토 확장에 성공하는, 즉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므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모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략이 영토 확장으로 고착되는 협상 수용은 명분상 미국으로서도 큰 실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동영토 내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러시아별의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의 예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러시아에 강제 병합될 수 있다. 평화협상의 세 번째 위제는 적대적 군사행위의 중단 형태를 종전과 정전 중 양자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위제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화협상의 결과가 종전의 형태를 목표로 한다면 러시아는 자국이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법적으로 영구 포기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한편 정전의 형태가 된다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양측이 그 법적 지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남게 될 것이다. 평화협상의 네 번째 위제는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평화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세 번째 위제인 종전과 정전 중 양자 선택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 점령 영토 자체의 성격으로만 보면 러시아로서는 전자를 선호하고 우크라이나는 차악이지만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분단된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나토나 EU에 가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간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전후복구 및 경제 재건을 위해 EU와 NATO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자국 안보 문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나토나 EU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외교 분야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024년 6월 18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EU가 신속히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EU는 2004년 가입한 사이프러스를 제외하고는 영토 내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회원국을 가입시킨 선례가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협의 주체가 러시아라는 점에서 사이프러스보다 안보 위협이 높다. 2007년 리스본 조약 예위에 도입된 유럽연합 조약 TEU 42조 7항이 상호 방위 조항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큰 국가를 EU에 가입시키는 데에 따른 EU 위부담이 증가한 것도 가입의 장애 요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정전 시 나토에 가입한다면 자동적으로 북대서양 조약 제5조, 소위 집단방위 조항 위 적용을 받게 되어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의 당사자를 회원국으로 포함하게 되므로 가입을 거절당할 것이다. 물론 종전의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추후 영토 수복을 원하거나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할 시 나토의 개입이 요구되므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천명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평화협상 타결에 조급성을 보인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와 나토 가입 포기를 평화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EU나 나토에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EU, 나토, 우크라이나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국제적 위상에 큰 손상을 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위제들에 대한 타협점을 찾게 되더라도 약 1200km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측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 간의 경계를 관리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반도 내 비무장지대의 총길이가 약 248km인 것과 비교하면 이를 경계해야 하는 부담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산악지역이 많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해당 지역은 상당 부분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경계가 더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트럼프 진영 인사들은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경계 임무를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유럽 국가위 군으로 구성된 다국적 군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미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미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방안의 효과성이나 대서양 동맹에 갖는 합의는 차치하고라도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들이 주도하여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게 된다면 비루크 목적은 다르지만 나토의 대우크라이나 파병이 현실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 유럽군이 공격을 받는다면 북대서양조약 제5조 집단방위 조항의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은 개입 의무가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의 나토 유럽 회원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들의 영토 방위가 취약해지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유럽 주둔 미국의 필요도 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비무장지대 경계와 관련된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안을 추구하든 미국이 상당한 부담 없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트럼프와 미국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결론적으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평화 협상안이 무엇이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나토와 EU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돼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자국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통해 2025년 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는 군사 지원 축소나 지원을 수단으로,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고성능 무기 제공 및 공격 범위 확대 허용을 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평화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압박이 미국의 군사 지원에 절대적으로 위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나 대러 압박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은 불확실하다. 현재까지의 미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양상을 러시아는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협상안이 표류하는 동안 전쟁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미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최소한이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국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나토 회원국들이나 EU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들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즉,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단순히 이들의 방위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글로벌 방위 네트워크에 속한 혜택에 따른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는 대중 견제를 주요 이유로,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 중국 간 전략적 제휴가 유럽, 아시아 안보에 공통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나토와 인도 태평양 주요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해 유럽에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기여를,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는 군사 지원을 포함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부담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